임플란트가 생기면서 나타난 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임플란트 질환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임플란트가 심겨지고 일정 기간이 돼서 보니까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병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치은염처럼 임플란트 주변의 살 조직, 잇몸에서만 간단하게 피가 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병이 진행이 됐을 때는 임플란트 아래를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뼈가 뼈 조직이 녹아내려가기 시작하는 조직 질환을 얘기합니다. 마치 자연치의 풍치처럼 서서히 통증이나 증상은 없이 뼈가 녹아가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은 주변에 피가 나는 겁니다. 약간의 이화감이나 잇몸에서 칫솔질할 때 있는 약간의 불편감 정도는 호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증은 환자분께서는 느끼지를 못하십니다. 임플란트가 가정사 다 빠져서 본인 스스로 빠진 임플란트를 치과에 들고 갈 때까지 환자분께서는 전혀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일 처음 논문은 임플란트 주변에 대한 구조의 역학적인 반응이었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어떤 임플란트 디자인이 골에서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얼마나 힘을 견딜 수 있느냐가 임플란트 첫 번째 논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답이었다 보니까 임플란트 염증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떤 디자인과 또 어떠한 구조물이 첨가가 됐을 때 임플란트 염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에 관한 논문이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가서 논문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가서는 국내 9개에 관한 특허가 8개가 진행이 돼서 또한 제품화가 상용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진척이 된 상태입니다. 네, 가령사 저희가 똑같은 도화지와 똑같은 붓 그리고 똑같은 물감으로 정말 잘하는 화가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요. 아니면 그림을 처음 만져보는 사람,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굉장히 그림의 양상이나 아니면 그림의 완성도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환자분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거의 비슷한, 내지 거의 같은 조건으로 같은 장비나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그 주변의 뼈 상태, 골 상태, 또 대합치의 반대편 치아의 위치,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조직들의 가장 완벽하게 적절한 그런 상태로 임플란트를 심는 분들도 숙련된 분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간단하게 적지 않으니까 짧은 기술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장소를 선택할 때는 경험이 많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분한테 가시는 것이 역시 수명에는 관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임플란트는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이 있는데, 뿌리 부분은 뼈에 심겨지는 부분이고요. 머리 부분은 위에 있는 그 잇몸, 살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뼈에 붙어 있는, 뼈에 들어가는 뿌리 부분들인데,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은 표면이 무지하게 거칩니다. 거친 표면의 임플란트는 뼈의 세포를 잘 달라붙게 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에 도움이 돼서 초기의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거친 표면에, 우리가 거칠면 때가 많이 타듯이 거친 표면을 타고 염증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페리오밴드라는 거는 임플란트 뿌리 부분의 윗부분에서 일정 하방에 그걸 표면층이 다른 부분을 형성시켜 줌으로 해서 임플란트가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의 진행 속도를 대폭적으로 높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서 일시간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의사들은 그 부분의 염증이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가 돼서 또 상당 기간 염증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라서 그 윗부분만 적절히 처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는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임플란트 구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특허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임플란트, 페리오플란트에 관한 특허는 총 8개인데 3개는 국제 특허고, 미국 특허고요. 나머지 5개는 국내 특허입니다. 레이저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한 아주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레이저는 직진성의 고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임플란트의 표면의 염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진만 가지고 있는 그 기계나 장비로는 임플란트의 복잡한 구조의 세균과 임플란트 독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플란트의 그 고에너지가 임플란트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90도 내지는 60도, 30도로 꺾임으로 해서 적절하게 임플란트,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에 쏴줘야 되는데, 임플란트의 레이저의 직진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임플란트의 표면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반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플란트, 심겨진 임플란트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임플란트 레이저 빛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고, 그것은 이미 올 초에 특허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고 또 매 순간 시술을 하면서 느낄 때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구가 다 완벽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수술을 할 때 만드는 장비는 거의 매번 만들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만들고, 지금도 물론 다른 것도 계속 진행하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지금 상태가 가장 완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저는 이런 것이 부족할 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이런 것이 완전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것을 보충을 하고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 생활한 지가 지금 27년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면허를 따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모든 지식은 기초 지식, 베이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면허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마치 고시 같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 시험도 의사 고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처음 볼 때는 그야말로 공부만 보고 한 거고 시험이고요. 10년 뒤쯤에 이제 미국 면허 시험 볼 때는 10년간 임상 축적이 쌓여서 그쪽에서 이제 보는, 물론 국내랑 달리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임상 경험이 포함이 돼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10년이 지나서 또 가서 그 면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한테는 그 다음에 보는 또 그 이후에 또 점점 추가되는 저희 임상 지식과 또 기본적인 그 베이직 의료 지식은 그것이 융합이 돼서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잘하는 그룹과 잘하지 못하는 그룹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잘하는 그룹이 한 40, 50% 정도 된다면, 그렇지 않은 그룹도 많고, 한간에 아쉽게도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고 그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행히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환자를 보는 걸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중국의 그 제약회사 대기업들이 와서 컨택을 하고 임플란트를 중국에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간다는 구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같이 진행하는 그쪽 회사에서요. 임플란트 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귀찮은 그 어려운 수술을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 또 유일한 지금 방법이 추가가 된 것이라서, 앞으로 페리오플란트의 임상적인 적응과 또 임플란트에 대한 그 새로운 방향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고가 장비이고, 또 그 레이저를 핸들링하고 다루려면은 상당한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존의 임플란트 주위염 시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보다 임플란트 주위염 시술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를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임플란트 주위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나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과 의사분한테는 거의 필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시작한 지는 1990년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4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한 10,000개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요. 시술 인원으로 보면
보통 한 4,000명에서 4,500명 정도의 시술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을 했지만 저희가 시술한 모든 환자분이 저희 스승이자 저희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일신 우일신으로 조금씩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임플란트를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런 것이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제한테 시술을 받아온 분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